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여러분, 정말 황당한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저한테 택배가 왔어요. 보이시죠? 네. 유튜버 열심히 하라고요. 서부청구하라는 데서, 서부청구하라는 데서 택배가 왔어요. 어떻게 저를 알고 이런 택배를 보냈을까요? 참 황당하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별일 다 했네요, 정말. 근데 여러분, 이거 뻥인 거 아시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뻥이에요. 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한다고, 응? 저는 택배를 보내겠어요. 그냥 동네 형이요. 유튜브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그냥 선물로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정례에 대한 방송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때에 대한 설명을 했잖아요. 요번에 때가 지나면은 제가 방송을 하려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되고, 또 저 우리 형님이 또 열심히 하라고 이런 달력도 선물로 줬는데, 그래서 겸사겸사 해가지고 제가 안 하려고 하던 정례 방송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네. 자, 여러분, 제가 이게 가지를 세 부류로 이렇게 1, 2, 3으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여러분. 네? 근데 이 세 부류에 모성 본능 테스트를 할 거거든요, 여러분. 자, 이 복숭아 가지를 사람으로 비유했을 때 어떤 가지인가 라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자, 이 첫 번째 가지의 모성 본능 테스트는 어떤 사람이냐? 자, 어머니 중에 내 몸 바쳐 자식 사랑하시는 분 있잖아요. 내 몸이 망가져도 자식 교육 뒷바라지에 신경 쓰고, 자식 훌륭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어머니상 있잖아요. 예. 그런 상의 가지예요. 그렇죠? 예. 복숭아 크는데 열중한다는 얘기죠. 그런 가지의 부류고. 자, 2번 모성 본능 테스트는 어떤 어머니냐? 이거는 좀 위험하신 분이거든요. 입술에 좀 닭 좀 잡아 드시고, 장을 보러 갈까 말까 아리송한 그런 어머니상. 그러니까 복숭아로 얘기하면은 관리만 잘하면은 과일도 잘 키우고 할 건데, 잘못하면은 삐딱선 타면은 도장지도 과일은 안 키우고 도장지로 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가지고요. 그럼 여러분, 이거 3번은 어떨까요? 3번. 3번. 여러분, 이거 탄력 좀 보세요. 요거. 네, 3번은 모성 본능 테스트에서 어떤 어머니 상이냐면은 애들한테 저녁 먹으라고 돈 2만 원 주고 애들은 내팽개치고 맨날 닭 잡아먹은 입술로 장만 보러 댕기는 그런 어머니 상이에요. 그러니까 복숭아를 얘기하자면 복숭아는 안 키우고 맨날 도적만 한다는 얘기죠.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여러분,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요거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요. 요게 이제 복숭아 가지고 복숭아 가지에 이런 결과지들이 각도별로 이렇게 있을 때 어떠한 위치에 정례를 해서 과일을 달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사실은. 그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정례를 한다 하면, 정례를 했을 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정례를. 그럼 위에만 이렇게 싹 훑잖아요. 그러면 이제 밑에가 뚱벙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건 어떨까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중급에 해당하죠, 여러분. 그러면은 더 잘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가지에 복숭아를 이 부분에다가 복숭아를 단다고 생각을 하면
정례를 할 때 이 뒤에 있는 부분에 꽃을 다 발라내고 앞에 있는 꽃 발라내고 요거 이렇게 3개만 남겨놓으면 되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훑어내고 여기에서 큰 거를 갖다 이제 고르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복숭아 가지의 각도에 따라서 과일을 다는 부위가 틀리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보통에 이제 정례를 하고 과일이 달리면은 분명히 과일은 여기다 달아야 되는데 정례를 했어. 열매가 컸어. 근데 이 뒷부분에 열매가 더 큰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앞에 있는 부분에 열매를 따버리고 이 뒷부분에 있는 열매를 달기가 쉽겠죠. 그죠? 아니 주인 입장에서야 여기에다 조금 작아도 여기에다 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일은 누가 해요? 일은 높들이 하거나 그죠? 식구들이 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본인이 다 할 수는 없잖아. 이제 그런 부분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요거 좀 선을 근이라고 이렇게 색깔이 좀 말록달록하게 칠해져 있는데 제가 이걸 왜 갖다 놨을까요, 여러분? 요거를 왜 갖다 놨을까? 이유가 있겠죠. 저는 항상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지가 자랐을 때 이 젓가락의 아랫 부분과 윗 부분이 있는데요. 젓가락의 윗부분 이상 가지가 굵어지면 과일을 키우지 않고 도장지로 변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제가 이 젓가락을 갖고 온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 가지가 지금은 가늘죠, 그죠? 근데 여기서 순이 나와가지고 이제 잎이 가지가 자라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가지가 이 젓가락 윗부분에 약간 굵은 부분 있잖아요. 이 굵은 부분보다 굵어지기 시작하면은 열매를 키우기보다는 가지가 굵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젓가락을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얘기죠? 그럼 너는 이거 어떻게 알았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 경험상 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는 뭐라 했죠? 제가 어떤 분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막 저한테 댓글이 있길래 제가 거기다 뭐라 했냐면 농사는 경험의 노래라 했거든요. 제가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제 주관적인 내용이 강하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요. 사실은. 그렇지만 제가 경험을 했을 때 이 젓가락 굵기 이상 굵어지면은 과일을 키우는 게 아니라 자기 가지의 몸집을 키우는데 더 신경을 쓴다는 얘기죠. 과일을 안 키운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 그거는 그렇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내 몸 바쳐 충성하는 1번 어머니상에 대한 가지 각도별 정례를 통해 가지고 열매를 다는 거를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각도가 이렇게 섰어. 각도가 이렇게 섰으면 여러분 열매를 어디다 다는 게 맞을까요? 자, 각도가 누우면 누울수록 열매는 어디에다 달아야 맞을까요, 여러분? 자, 각도가 섰어. 가지의 굵기에 따라서도 약간의 틀리겠죠, 그죠, 여러분? 자, 각도가 누우면 누울수록 여러분 열매는 서 있을수록 이 바깥쪽으로 달고요. 각도가 누우면 누울수록 이 안쪽으로 달아요. 여러분 왜 그렇죠? 서 있으면은 이 열매를 바깥쪽으로 달아야 되고요. 이 위쪽으로 달아야 되고 누우면 누울수록 이 안쪽에다 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 왜 그럴까요? 물의 흐름이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서 있어요. 서 있으면 만약에 이 서 있는 가지에다가 복숭아를 이 안쪽에다 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끝이 살아서 이 끝에 있는 잎이 도장이 되면서 가지가 빨리 굵어지겠죠. 그러면은 이 젓가락 굵기
이상으로 빨리 클 수 있는 가망성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 가지를 겸손하게 물의 흐름을 줄이기 위해서 이 위쪽에다 다는 거예요. 그럼 이 위쪽에 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 가지가 이제 이렇게 펴지겠죠,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가지의 각도별로 정례를 통해서 과일을 다는 위치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례를 한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차피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정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뚱벙 이렇게 정례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차피 이 위에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다 훑어내셔야지. 그게 맞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중간으로 왔어요. 각이 이렇게 중간 정도 됐어. 그럼 어디다 달아야 돼요? 만약에 가지가 더 가늘고 낭창낭창하다 그러면 중간에서 약간 안쪽에다 다는 게 맞겠죠. 그죠? 각이 더 내려오면 이 안쪽에다 달아야 되겠죠. 그 왜 그래요? 예. 각이 누웠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 서 있는 가지에다 뺏길 가망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에다 달아가지고 최대한 얘가 가지가 순이 나와서 비대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가지가 웬만큼 자라주게 유도하기 위해서 안쪽에다 달아주는 거죠. 예.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요 가지는 완전 충성형이죠. 얘는 여러분 가지에 이렇게 서 있어도 도장을 못하는 가지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벌써 이렇게 가늘잖아요. 이 가늘 가지가 도장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면은 도장을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가지가 이런 가지예요. 예. 둥치에 짧게 붙어있는 이런 가지. 예. 여기다 이런 가지에다가 위쪽에다 3분의 2 지점 요 위에다가 복숭아를 달게 되면 절대 도장을 안 하겠죠. 네. 요거는 그렇고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 아리송 잘못하면은 매일 저녁 장만 보러 갈 수 있는 그런 어머니상인데 잘하면은 과일을 키울 것이고 잘못하면은 어때요, 여러분? 과일을 안 키우고 몸집만 키우겠죠. 그러면 그럼 굵은 가지를 한번 해볼까요? 네. 만약에 이 가지를 여러분 각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만약에 전지를 했다. 그러면은 열매를 어떻게 정례를 어떻게 해서 열매를 어떻게 다실 거예요, 여러분? 네. 정례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위쪽에다가 꽃을 두고 나머지를 이렇게 밀면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보면은 더 중요한 건 이 가지는 길잖아요. 또 굵고. 그러면은 자, 이 가지 같은 경우에는 정례를 해서 열매를 하나 달겠죠, 그죠? 왜냐하면 가지가 약하니까. 각이 높으니까 각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열매를 이 위쪽에다 싣겠죠. 누우면은 중간에 갈 것이고, 각이 수평보다 누우면은 이 안쪽에다 달겠죠. 근데 요거는 가지가 굵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달아야 될까요? 밑에 정례를 하고 위쪽에다가 꽃을 둬가지고 열매가 착과되면 위쪽에다 달아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가지가 굵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 달아가지고 이 가지가 이렇게 처지겠어요? 안 처지겠죠. 그러니까 가지를 이 위쪽에다가 몰아가지고 두 개를 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 두 개를 달겠어요, 여러분? 왜 몰아서 다를까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기른 가지에 정례를 하고 열매를 달으라 하면 어떤 식으로 다느냐면은 이렇게 달아요. tum벙 이렇게 달아요, 여러분. 근데 벌써 이 중간에는 여러분 보세요. 굵기 차이가 조금만 굵어져도 과일을 키우지 않겠죠. 몸집만 키운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길이에서 과일을 이 정도 가지의 길이에서 과일을 키우기 위해서는 중간보다는 이 위쪽에다 몰아서 과일을 두 개 다는 게 맞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이 중요한 얘기죠. 적과 정례를 해가지고 꽃이 이렇게 밑에만 있게 한 다음에 착과가 돼가지고 균일하게 다는 게 아니라 가지의 각도별로 있을 때 가지의 그 착과의 위치가 틀려진다는 얘기죠. 가지가 길이가 길고
굵기가 굵으면은 착과량도 그만큼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도의 가지락 하면 저 같으면 가지를 복숭아를 이렇게 다는 게 아니라 이 위쪽에다가 두 개를 달아서 가지가 굵어지지 않고 바로 안정화되게 하게끔 이런 식으로 되게끔 이 끝에다가 두 개를 단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3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 3번 같은 어머니상은 뭐예요? 애들은 내팽개치고 맨날 장만 보러 다니는 그런 어머니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도장지가 이거 보이시죠? 탄력 굵기 보세요. 굵기 벌써 굵잖아요. 아이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벌써 굵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정도 되면은 누워있는 가지 말고는 이렇게 서 있는 가지를 이렇게 전정을 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가지를 만약에 각을 이렇게 세워서 뒀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거 버리장머리 고쳐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런 가지를 둬서 부득이하게 열매를 달아라 하면은 저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해가지고 사방으로 이렇게 4개를 달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거 버리장머리 고치지 여러분 이거 못 고쳐요. 그러면 버리장머리를 더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착과가 돼서 나무가 물이 작신 오르면 가지가 이제 낭창낭창해지겠죠. 그러면 착과 되면은요 봉지 싸실 때나 적과할 때 가지를 이렇게 밀으세요. 이렇게 밀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밀으면은 가지 각도 자체가 이렇게 서 있지를 않고 복숭아가 이제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4개가 달리면 이렇게 밀면은 옆으로 이렇게 숙여지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누워져 있기 때문에 과일을 더 키울 가망성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이런 가지도 뭐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달면은 나무가 과일보다 도장하는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도장만 하고 과일은 안 키우죠. 대신 이거 같은 경우에 어때요, 여러분? 초세가 좋기 때문에 처음에 봉지 싸기 전에는 과일이 좋죠. 그러니까 막 올해 농사 잘 됐다고 막 봉지 싸시는 분 있죠. 네. 근데 가을에 가면은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굵은 데 싸면은 굵은 데 있는 과일은 빨리 크는 대신 성장이 빨리 멈추는 거죠. 왜냐하면은 과일을 키우는데 영양을 몰아주는 게 아니라 자기 몸집, 도장지 올리는데 몰아주기 때문에 과일을 키우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가지에 저보고 복숭아를 다루라 하면 이 위쪽에다 4개를 다른 다음 봉지 이제 적과하고 봉지 쌀 때 그때쯤 되면 가지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옆으로 눕혀가지고 해놓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을 해놓고도 너무 막 버벅거려가지고 이해를 잘 하셨을려나 모르겠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례를 각도별로 가지가 섰을 때 정례를 어느 부분에다가 꽃을 두고 정례를 하고 그리고 착과됐을 때 어떻게 이 각도별로 가지의 굵기별로 과일을 얼마나 실어가지고 키울 것인가 그게 핵심이죠, 그죠? 그냥 꽃만 밀어가지고 정례해가지고 하기만 하면은 열매가 다 크다. 이거보다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이런 정례해서 과일을 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을 했거든요. 방송도 좀 길고 또 말하는 와중에 좀 버벅거리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걱정이 되네요.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해력이 좋으시니까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 방송 마칠게요.